저는 지난 수요일 매불쇼 이전과 이후로 좀 많이 달라졌어요. 유시민 씨가 좀 여러 가지 비판적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좀 대통령과 어긋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고언하기 어려운 이렇게 간언 정도로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매불쇼 발언으로 좀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유시민 씨는 민주 세력 내에서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러 달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흘러왔던 게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무슨 YSDJ가 옛날 신민당이란, 그때 민주당이 아니라 이름이 신민당이었거든요. 네. 같은 당 안에 있은 적이 있어요. 네. 둘이는 거의 조금도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완전히 밥도 따로 먹는 완전히 남들이에요. 네. 그치만 한 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군부 독재를 타도하려고 그러니까 둘이 정말 얼싸안고 어깨 메고 같이 갔거든요. 네. 우리가 윤석열의 만행을 보니까 의견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어깨 겼고 함께 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고지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 모두가 이재명 정부를 다 같이 응원하리라는 게 망상이었구나가 분명해진 겁니다. 이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게 명료해졌다. 유시민 씨를 따르는 많은 그 댓글의 모습들이 있어요. 네. 제일 심한 거는 이제 저는 딴지를 안 들어가는데 유출이 되더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겠으나 1년에 걸쳐 대통령과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다는 액션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출마한다는 거는 싸우자는 거거든요. 네. 민주 세력 안에서도 대통령 지지 그룹이 있고 반대 그룹이 있다. 네. 이거는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원래 자기 지지 그룹 중에 한 축이 빠져나가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 대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라든지 긴 안목을 너무너무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잃는 거에 2배를 얻으면 돼요.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되고요. 나는 안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네. 유시민 씨는 계속 그런 당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잃는 거를 각오를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얻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큰 거를 얻기 위한 힌트를 김민석 의원이 많이 주고 있더만 전선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명확해진 전선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서 내부에서도 싸우고 외부에서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상당한 넓어지는 외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학습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장면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야. 젊은 검사들 좀 모여서 토론하면 뭔가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대통령 공격하고 이게 왜 그랬느냐. 우습게 본 거야. 나는 그저께 유시민 씨 발언에서 그동안 그렇게 생각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그걸 봤어요. 유시민 씨의 시각에 이재명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 내 말을 따라야 하는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정말 자기가 몇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함부로 재단하고 그냥 함부로 예측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실패할 거라는 저주까지를 퍼붓는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과 인격체를 정말 우습게 봤구나 하는 거를 아주 명확히 느꼈어요.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나 마음이 통하던 형이 김대중하고 붙었을 때 이회창 편에 붙는 걸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형이 서울대를 나왔고 그 형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주장하던 시위에 앞장서던 그 형이 막상 선거가 되니까 딱 글로 붙는 걸 봤고 정청래가 학생운동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입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건대 출신이라고 그냥 우습게 보는 걸 나는 알았어. 네. 그런 식의 엘리트주의? 그런 식의 그 더러운 문화 있잖아요. 네, 더러운 문화죠. 유시민 씨는 내가 노무현을 돕지 않았냐 이걸로 변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시민이 이재명을 우습게 보는구나. 나도 살아오면서 보는 눈이 있다고 내가 봤다고. 이제 전선이 그어졌구나. 어쩔 수가 없다. 이재명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다음 단계를 열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지지자 그룹이라면 각오도 단단히 하고 희망도 품고 네. 이것저것 잔 물결에 흔들리면 안 된다. 다만 지금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분탕 세력 아니고 진짜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나 경멸스럽게 보여요. 1년 바라보고 그렇게 획 바꿔서 그렇게 탄핵하라, 뭐 하야하라, 그리고 뭐 내가 속았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그렇게 팔랑개비처럼 그럴 거면
정치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너무- 현실에 직면했어요. 맞아.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같은 진영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런 말들 오고 갔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 약간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개인은 난 좋아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정말 이재명 정부 곤란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인생 여정 서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해요. 형님이 얘기했던 그 깔보는 마음. 새끼 내 말도 안 들어? 저 우리가 다 키워놨더니 이 새끼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떠받들 생각이 떠받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해서 참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요만큼이라도 안 들으면 못 참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타도까지만 우리는 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그 지지 그룹이 형성돼서 가는 한 축이 있고 그 반대 진영의 선축이 이제 선명해졌으니 그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가야겠구나. 이게 제 마음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랍시고 열심히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떻다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행동력은 없는 사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게 하면 비판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이걸 수습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뒤로 쓱 비겁하게 빠져 있고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와서 검찰 앞에 서초동에 또 광화문에 모여서 디립다 시위하는데 그 2년을 끌고 있는 걸 수습안간한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 해갖고 그때 이후로 팍 돌아섰어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보고 그때의 나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선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표 선수가 불행히도 유시민 씨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김갑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 모든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등 돌려야 되나 고민하고 또는 공격하고 상처받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부를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을 생각해야지 왜 본인이 믿는 스피커를 따라갑니까? 대통령을 밀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이끌었던 사람들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게 계속 드러나는데 대통령 싣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대통령 조롱하고 비하하고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한 발짝만 벗어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빛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국 사는 사촌 일도 어제 만났는데 자기는 살면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언니도 외국을 15년 정도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대통령으로 이렇게까지 달라졌다고? 근데 그거를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못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한 발짝만 물러나도 이 1년 조금 넘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그 역대 어떤 정부보다 저는 너무 큰데? 차기 대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건 걸러야 된다. 말도 안 돼. 지금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잘해서 자연스럽게 차기를 인계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아니 지금 대통령이 남은 4년 연임할지도 모르지만 남은 4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차기를 갖고 논쟁을 해.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랑 대담을 하는데 왜 두 번이나 다시 출마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코어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대. 지금 왜 다음 대선 염려를 지금 얘기하냐고. 당대표 나오는 명분이 다음 차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윤석열이 뭐 22, 3% 계속 유지했거든요. 생각해야 돼 우리가. 비교할 상대는 아니지만 네. 일단 50이 넘겨 있으면 추세에서 우리가 굉장히 낙담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국정수행을 이 정도로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정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네. 이 사정을 수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에게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완전한 박탈. 이게 이제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계속돼 왔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우리가 경찰 검찰이 거리가 멀 것 같은데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살면 다 마주칠 수 있는 것들인데 검찰 못지않게 경찰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아요. 경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반응일 거라고 봐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랬을 때 어떤 납득할 만한 대책이 강력하게 주어졌더라면 저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이상한 대책들만 대책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정확하고 정직한 반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닥치고 보안수사권 폐지의 끝은 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놓게 되면은 이제 경찰의 비리라든지 경찰의 수사의 미비한 점, 문제점, 비리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면서 그것의 반사 이익을 한동훈이 얻고 이 정부는 지지율이 떡 하락을 하고 한동훈이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벌써 누구 만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돌려차기 피해자 이런 분들. 그래서 한동훈 띄우기가 돼가지고 끔찍한 일. 정말 생각만 해도 이민 생각하게 만드는 한동훈 대통령 얘기까지 했는데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보안수사권은 말도 없던 거야. 네. 왜냐하면 있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를 걸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빌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 수반이야. 최종 통치자로서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을 짚어서 이러는 건데 우리 일상살이의 그 이해충돌에서 법리 같은 거는 명확히 따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절 하나, 단서 조항 하나까지. 네. 근데 정치가 추구하는 거는 법조항이 아니에요. 조항이 아니라 대의예요, 대의. 대의. 네. 그러면 송영길이가 민주당 어디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출마 자격이 현실적으로 없어진 그 6개월이 안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당한 일에 의한 거잖아. 네. 김용도 마찬가지잖아. 예. 계좌가 압류당해갖고 검찰에 의해서 압류당해서 못 냈는데 그걸 걸고 넘어진다. 대의를 잃어버리면요. 그건 정치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이런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면 민주당이 더 나은 정당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국힘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럼 송영길 후보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때 얘기는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문제하고 지금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사악한 동기로 탈당하고 딴 당 만들거나 딴 당 입당했다 되돌았다 그러면 그건 따져야지. 네. 아니 이런 경우에 이 분란을 한다면 기본 상식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선거 때 눈이 획획 돌아가서 제정신이 아니거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문제도 이거는